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장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코스피가 0.7%대 올랐는데 오랜만에 코스피 흐름이 좋다 보니까 시장이 좀 잘 간 것처럼 느껴졌지만 사실은 다우존스가 급등한 것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어요. 미국 증시가 지금 다우존스가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멤버십 브리핑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60일선을 다우존스 지수가 60일선을 하향 이탈했던 적이 올해 들어서 3번 있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인데 1월 말에 있었고 3월에 있었고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근데 1월 말에는 60일선 하향 이탈하고 이틀 만에 그 바로 반등해서 60일선 위로 올라섰고요. 다우존스가. 그리고 3월에는 당일 하향 이탈했다가 당일날 바로 아래 꼬리 달고 길게 반등을 하면서 그냥 바로 탈출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락폭도 워낙 컸고 그래서 다우존스가 올라갈 날만을 이제 기다리는, 그래서 그때에 맞춰서 우리 코스피 지수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하고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던 그런 시점이었는데, 오늘 다우존스가,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다우존스가 1.76%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코스피도 뭐 1% 이상, 왜냐면 우리 코스피도 그동안에 많이 눌렸잖아요. 잘 못 갔잖아요. 코스닥에 비해서. 그래서 한 1%대 이상, 한 1.2, 3% 정도는 오르지 않겠느냐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했었고, 철강주 또 뭐 최근에 좀 많이 눌렸던 종목들, 기계 또 뭐 정유, 화학, 그런 종목들이 좀 흐름이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했습니다. 물론 개선됐고 오늘 잘 갔는데,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철강주 쪽을 보면 여전히 중소형주가 앞서는 대형주들이 좀 못 가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졌고, 다른 업종들도 마찬가지. 소형주가 제일 잘 가고요. 중형주가 그 다음이고요. 대형주가 제일 못 가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전개가 되고 있고, 오늘 같은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다우존스가 1.76%가 갔으면 절반만 갔어도 뭐 0.9% 정도는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0.71% 상승에 그쳤다. 그것은 지금 좀 어, 우리 시장에 대형주들이 좀 많이 눌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다만 좀 고무적인 거는 코스피에 오랜만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다는 것이 좀 고무적이고요. 코스닥은 반면에 전혀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철강주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는 581 종목 오르고 270 종목이 빠져서 0.71% 올랐고요. 코스닥은 676 종목이 오르고 625 종목이 올라서 0.06% 올랐습니다. 이 오른 종목이 더 많은데, 한 50 종목 많은데 0.06% 상승하기는 했지만 강보합 정도로 마무리한 것은 대형주가 못 갔다는 거죠. 코스피는 외국인만 3,100억 원어치 샀고 나머지 개인과 기관이 팔았고요. 코스닥은 개인만 매수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미국의 긴축 우려 진정 및 그러니까 밑에 보면은 이제 연방은행, 뉴욕 연방은행의 총재가 통화정책 긴축에 이견이 있다 하면서 이제 그 어떤, 그렇다면은 좀 금리 인상이 좀 예상보다 빨라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인상을 준 거죠. 그래서 긴축 우려가 진정됐고 또 국채금리 반등에 따른 글로벌 증시 상승 등의 영향에 따라서 강세 출발한 이후에 아시아 증시와 원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운수장비, 화학, 철강업종 위주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 마감했다. 자, 여기에 철강, 화학, 운수장비 포함되어 있잖아요. 자, 그리고 코스닥은 나스닥 강세 영향으로 상승 출발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로 상승폭을 축소한 이후에 소재와 제약업종 강세로 강보합 마감했다는 코멘트 달렸고, 제일 많이 오른 종목 역시 비금속 종목이 업종이 올랐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들 보면 빨간색이 굉장히 많죠. 코스피는. 그러나 뭐 네이버, 삼바, 셀트리온, LG전자는
오늘 빠졌고요. SK하이닉스 강보합으로 마무리를 했고, 코스피 대형주 중에 제일 많이 오른 종목은 현대차, 그 다음으로 오른 종목은 현대모비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기아, 그래서 오늘 자동차주가 굉장히 잘 갔고, 카카오는 오늘도 2.58%나 올랐습니다. 굉장히 잘 가고 있고, 여전히 그 수급이나 이런 것들은 좀 안 좋은 상태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잘 가고 있다. 코스닥은 오른 종목이 몇 개 안 되죠. CJ SK 머티리얼즈, 스튜디오 드래곤, 리노공업, 솔브레인까지 5종목이 올랐는데 다 1% 밑으로, 1%가 채 오르지 못했고요. 셀트리온 제약과 펄어비스는 보합,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95% 하락했습니다. 자, 볼까요? 오늘 업종별로 보면 코스피는 섬유의복이 3%대 올랐고, 운수장비 2.55%, 그리고 철강금속이 2.44% 올랐습니다. 그래서 철강금속주 중에 보면은 포스코 강판이 11%대 올랐고, 사마알루미늄이 10%대 올랐고, 대한제강이 8%대 쭉 내려가 보면 뭐 동국제강도 보이고, 그다음에 현대제철이 4%대 올랐죠. 여기에 포스코는 안 보이죠. 그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 보면 뭐 서원 3%대 쭉 내려가 보시면 이제 저 밑에서 세 번째 포스코 1.64% 올랐습니다. 장중에 3.8%인가 9%인가까지 올라갔다가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다 상승폭을 많이 반납을 하고, 이 왼쪽에 그 철강 다음에 보면은 건설업, 증권, 중형주, 또 뭐 소형주, 대형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코스피의 흐름이 이랬다는 거고, 코스닥은 비금속, 아까 말씀드렸던 비금속이 4%대 많이 올랐고, 오락, 문화, 제약 이런 순으로 올랐는데, 밑에 중간쯤에 금속 있잖아요. 금속이 이제 그래도 상위권에 있었고, 코스닥 금속주 중에는 광진실업 8%대, 경남스틸 7%대, 한국선제와 대륙제관이 6%대 이런 식으로 흐름이 좀 괜찮았다. 근데 이제 역시 소형주, 중소형주 위주로 많이 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현대제철도 뭐 4%대 올랐으니까 괜찮은 흐름이었지만 포스코만 1%대 그렇게 시장에 철강이 주도하는 상황에서도 주도주로 포스코가 가지는 못했다. 이렇게 좀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공매도 보면요, 오늘 어제보다 28%가 줄었고요. 코스피에서는 HMM,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아모레퍼시픽까지 두 종목,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네이처셀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과열 종목은 삼강 MNT 한 종목이 지정됐습니다. 오늘 거래 대금 상위 종목 보면 HMM이 제일 높았고, 그리고 두산중공업, 카카오, 한화솔루션, 아모레퍼시픽까지 5종목이 제일 많았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시젠, 네이처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HLB까지가 공매도 거래 대금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비중이 높았던 종목은 코스피는 넥센타이어, 아모레퍼시픽, 포스코케미칼, 한화솔루션, 미래에셋증권, 코스닥은 솔브레인, 젠백스, 텔콘 RF제약, SK머티리얼즈, 그리고 엔지캠 생명과학까지 5종목이었습니다. 자, 오늘 기사 보면요, 포스코가 철광석 같은 세계 원료값의 상승에도 웃고 있다. 원료값 상승에 따라 철강제의 이익이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지만 40년에 달하는 해외 자원개발 사업이 결과적으로 효자가 되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또 광산에서 원료를 직접 확보하고 이런 이제 내용, 그래서 원료값이 오를수록 고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다른 종목들이 눌리는 것과 포스코는 좀 다른데, 결이 다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죠, 시장에서. 그래서 철강제가 오를수록 포스코 여유, 이런 제목으로 1981년부터 캐나다, 호주, 브라질 등 6곳에서 철광석 투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원료 공급원을 확보하고 있죠, 포스코가. 그래서 지금 현재 철강제 값이 오르는 이유가 원료 값이 급등했기 때문인데, 지금 철강제 가격 자체가 이제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포스코는 1982년에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동남부에 위치한 그린 힐스라는 탄광 개발에 20% 지분을 투자했고, 연간 500만 톤의 강점탄을 생산하는 그린 힐스 광산이
이 계약을 체결한 뒤에 안정적인 원료탄을 공급처로 작용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와 1995년에는 또 브라질에서 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또 2000년대 들어서는 호주의 광산에도 투자하고 있다는 내용이 다양하게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가 이제 2010년에 투자한 호주 로이힐로부터 지난해 500억 원, 그리고 올해 3월에는 1,500억 원을 배당받았다는 것. 이런 내용까지 이제 어, 굉장히 다양하게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이 이제 기사로 나왔고요. 그리고 철강 외에도 배터리 업계 등으로 자원 확보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어, 그 철광석 외에도 철강 원자재 가격들이 전부 뭐 고철, 생철, 열연, 코일, 제철용 원료탄 같은 것들이 다 이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그러나 포스코가 이제 호주의 니켈 생산 회사인 레이븐소프라고 하는 회사의 지분 30%를 또 인수했다는 거. 그래서 뭐 니켈이 배터리의 양재 핵심 원료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포스코가 계속 호주, 뭐 영국, 저 캐나다 이런 등등의 해외 원료, 뭐 탄광이라든가 광산이라든가 이렇게 원료를 직접 투자를 계속 20년 이상 이어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철강석 가격이 오르면 포스코는 더 비싼 가격을 받고 팔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르면 오를수록 수익이 나고, 또 오르지 않아도 수익이 나는 다양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게 중요한,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하죠. 이제 반면에 탄소세와 탄소 국경세가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데, 속타는 철강, 석유화학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는데요. 지금 철강업계는 당연히 제조 공정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많을 수밖에 없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업종인데, 철강석에서 철을 얻으려면 환원제가 필요한데, 여기서 환원제가 일산화탄소가 쓰인다. 그래서 고로라고 불리는 용광로에 철광석과 석탄을 넣어서 고온에서 녹이면 철과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고, 여기에서 2톤 철광 그 철 1톤 생산을 하면서 이산화탄소가 2톤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석유, 화학, 시멘트, 정유업계 등도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에 이제 타격이 만만치 않다. 여러 가지 탄소세 그 부담해야 되는 규모가 최대 36조 원에 달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탄소 국경세라는 게 이미 현실로 되고 있죠. 유럽 연합이 2023년부터 역외에서 EU의 밖에서 EU 안으로 수입되는 제품 중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은 관세를 부과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탄소 배출권을 사서, 이 기업들이 사서 배출을 할 때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하자, 이런 거라서 지금 철강, 석유, 화학, 시멘트, 정유 이런 데에서 내야 하는,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굉장히 커졌다, 부담이 커졌다, 이런 것이 또 나쁜 소식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상당히 좋은 소식이 많이 나오는데 주가에는 반영이 잘 안 되는 그런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 마감하고 포스코는 시간외에서 보합으로 끝났고요. 현대제철도 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포스코는 수급 보면 외국인만 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 외국인 매수가 7거래일 만에 들어왔습니다. 7만 1000주가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장중에 상승을 일으켰던, 상승의 원인이 된 수급은 외국인으로부터 나왔다. 그리고 개인이 오랜만에 매도로 돌아섰다는 것이, 뭐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 수급과 개인 매도가 뭐 같이 나왔다는 것이 좀 좋은 점이고요. 기관이 매도한 양이, 기관의 매도량이 13,000주에 불과한, 그러니까 매도가 거의 안 나왔다는 것, 그것도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제철은 반면에 완전히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양 매수가 들어오면서 4%대 상승을 했고, 연기금이 또 오랜만에 15만 주 넘게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포스코는 지금 이제 쭉 횡보를 하죠. 60일선 아래로 내려온 상태에서 횡보하면서 지금은 이제 21선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21선에 그 저항을 받았고, 이제 매물대의 상단, 지금 포스코의 지금 현재 속해 있는 그 매물대 상단은 가격이 34만 7천 원대인데, 오늘 고가가 34만 7천 원이었으니까
완전히 매물대 상단에 눌린 거죠. 이 지금 현재 매물대의 위쪽에 더 강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34만 7천 원을 뚫느냐 못 뚫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자리가 될 것 같고요.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매물대 하단 33만 6천 원 정도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RSI 지표가 지금은 뭐 45포인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가 들어올 만한 자리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현대제철 보면은 역시 가장 긴 매물대와 싸우는 형국인데 매물대 하단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4%대 상승이 나오면서 매물대 상단 부분까지 갔죠. 그리고 매물대의 상단이 54,000원쯤 되는 자리인데 그 부분에서 이제 저항을 받으면서 윗꼬리를 길게 달고 내려왔고요. 오늘 아랫꼬리 끝에 저점 부분이 매물대 하단 부분 52,000원 부분이었죠. 그래서 어, 현대제철은 당분간 52,000원에서 54,000원 정도 사이에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고 포스코가 45포인트 정도였던 RSI 지표가 현대제철의 경우에는 52포인트 정도 되기 때문에 포스코보다는 조금 더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는 거.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은 이제 포스코가 조금 더 이제 잘 갈 가능성이 현대제철보다는 좀 많은데, 근데 지금 어쨌든 중소형주들부터 막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장 분위기가 또 눌리면 포스코 현대제철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는 또 뒤로 미뤄지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대차거래 상황을 보면 포스코부터 보면요. 그 이틀간 이제 대차거래 상환량이 더 많았었는데 오늘은 39,000주 정도가 대차거래가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최강주의 급등은 그냥 일회성이라고 생각하는 새가 센 거죠. 그래서 일회성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좀 빠질 테고 그렇다면 공매도를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싶다는 그런 의중 같은 게 반영이 된 거라고 보고요. 현대제철도 지금 오늘 보면은 역시 4일간 대차거래 상환이 더 많았었는데 오늘은 5만 8천여 주가 대차거래가 늘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오늘 종합적으로 봤을 때 포스코가 기관 투자자들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고 외국인의 매수가 그렇게 세게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 대장주인데 지금의 철강주의 반등은 중소형주 위주의 좀 단기성 그러니까 저가 매수, 저점 매수 정도가 아닐까 기술적 반등 정도가 아닐까 싶고요. 여기에서 좀 어느 정도 대세 상승으로 전환하려면 포스코의 주가가 일단 대장주 포스코의 주가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나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철강주의 어떤 상승 반전 정도로 보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매물대 긴 매물대 사이에서 당분간 횡보하면서 어느 정도 빠지면 매수가 들어오고 오르면 매도하면서 비중을 줄이는 이런 방식의 패턴이 나올 것 같고 수급 패턴이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들도 어, 완전히 뭐 반등하는 데까지는 또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구간에서 팔기는 너무 아까운 구간이니까 홀딩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지만 또 오늘같이 이렇게 시장 흐름이 좋은 상황에서는 좀 비중을 좀 덜어두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포스코 같은 종목을 오늘 더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죠. 이번 주, 다음 주 월요일까지만 갖고 있으면 중간 배당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일단 중간 배당을 받고 지나가자. 지금 주가는 굉장히 싼 지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중간 배당을 받고 지나가면서 시장 상황을 좀 보자. 그리고 비중을 줄이거나 뭐 고민을 할 지점은 다음 주 이후가 될 거다. 아마 7월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철강주는 지금 주가 자체가 많이 눌려 있고 싸기 때문에 여전히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보되 걱정을 할 구간이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는 것도 괜찮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좀 의미 있게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비중을 좀 줄이는 그런 전략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제철뿐만 아니라 좀 중소형주들이 뭐 10%대, 8%대, 7%대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탄력을 좀 받아 주가가 탄력을 받아서 업종 대형주, 중형주 쪽으로도 중소형주에서 대형주 쪽으로도 좀 많이 그 수급과 또
상승 어떤 에너지가 번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